우리 모두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멋진 어른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품위를 잃는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품위를 잃는 행동 6가지를 사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조금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고치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을 위해 헬스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흔히 나오는 말이 그 나이에 근육이 붙겠냐? 에이, 괜히 돈 낭비하지 말아라. 자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넌 원래 그런 거 못한다. 하다 말겠지. 이렇게 말끝마다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충고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듣는 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나는 부모 눈에 늘 부족하다는 좌절감을 안게 되고 친구들은 쟤는 늘 빈정거리기만 한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나 자신도 점점 외롭게 만듭니다. 품이 있는 어른은 남을 낮추는 대신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나이에 도전하는 게 멋지다. 너가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단순히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상대는 힘을 얻고 나는 더 큰 어른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 모임에 나가면 꼭 자기 얘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집은 얼마에 샀는데 지금은 몇 배나 올랐어. 내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알아? 이런 말은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아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 만나면 늘 자기 전성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하나둘 모임에 안 나오세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앞에서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하고 자랑을 늘어놓으면 손주는 겉으론 고개 끄덕이지만 속으론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하죠. 사실 자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은 대단해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태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기보단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희 세대는 참 대단하다. 우리 땐 상상도 못했지. 너가 해내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이런 한마디가 손주 마음에는 훨씬 따뜻하게 남습니다. 결국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족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 번째, 돈에 집착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 돈 이야기가 생활 속에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연금, 집값, 퇴직금. 본인은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특히 모임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나눌 때 내가 반찬을 덜 먹었으니 조금만 낼게. 너가 고기를 더 먹었잖아. 이런 말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죠. 커피값 몇백 원, 밥값 몇천 원 때문에 얼굴 붉히는 모습은 보기 안 좋습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시는 같이 모임하기 싫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또 공짜라는 단어에 과하게 집착하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몇 번이고 줄을 서거나 굳이 필요 없는 경로 혜택을 억지로 챙기려 하는 경우.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돈은 아낄 때가 아니라 쓸 때 품위가 드러납니다. 인색한 어른보다 베풀 줄 아는 어른이 존경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과 밥을 먹었을 때 계산서를 두고 실랑이 하기보단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번엔 너가 내 하고 웃으며 양보하는 겁니다. 또 손주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며 시간을 나누는 것도 훨씬 의미 있죠.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분 좋게 쓰면 그 순간이 나의 품위를 높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 건강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건강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혈압약을 몇 년째 먹고 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문제는 대화가 온통 건강 얘기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병원 얘기로 시작해서 약 얘기로 끝나고, 가족 모임에서도 손주 얘기보다 약 부작용 얘기가 더 길어집니다. 자녀나 손주 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부모님과 얘기하면 늘 아픈 얘기만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대화가 단절됩니다. 건강은 챙겨야 하지만 대화 주제는 다양해야 합니다. 여행, 취미, 책, 드라마, 음식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 얘기는 필요할 때만 짧게 하면 됩니다. 아픈 얘기 대신 웃을 수 있는 얘기를 나눌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어른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굳이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본 드라마가 참 재미있더라 하고 화제를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손주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묻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대화를 아픔으로 채우기보단 대화 속에 웃음과 공감이 많을 때 사람들은 그 어른 곁에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공공장소에서 배려 없는 사람. 대중교통, 병원, 은행,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흔한 게 줄서기 무시입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먼저 해줘야지. 이런 말과 행동은 젊은 세대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또 휴대폰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동영상 소리를 크게 틀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벨소리가 울리는데도 줄이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은 민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 귀가 잘 안 들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대중교통이나 식당에서 너무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대화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편합니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고쳐야 해요. 작은 배려 하나가 결국 내 품위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려받기만 바라면 오히려 존중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다움은 권리를 내세우는 데서가 아니라 배려할 줄 아는 데서 빛이 납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간섭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지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간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살림을 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지. 아이를 키우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걸 부담으로 느낍니다. 또 재산 문제를 쉽게 꺼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집은 나중에 내가 가져라. 내 돈은 누구한테 줄 거다. 이런 말은 형제간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손주 편애도 큰 문제입니다. 첫째만 자꾸 안아주고 둘째는 소홀히 대하면 아이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이에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족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가족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보고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적하기보다 고생 많다.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또 손주가 시험 성적을 가져왔을 때 이 점수밖에 안 나왔니? 라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했구나. 노력한 게 대단하다 하고 격려하는 게 훨씬 힘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순간 가족은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응원을 받았다고 느끼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사랑으로 남습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자기 자랑, 돈 집착, 건강 이야기, 공공장소, 배려 부족, 가족 간섭. 이 모든 건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는 순간 우리는 더 멋지고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습니다. 그러나 품위를 지키며 나이 드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